11월 첫째 주 리프레임 사이트 사회 분야이고요. 국내에서는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생이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부딪혀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 국제에는 스페인의 역대 최악의 폭우가 쏟아져서 여러 가지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슈가 되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국내를 살펴보면 지난 10월 30일에 광주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생 1학년 여자아이가 그 후진을 하던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그대로 부딪히면서 그 자리에서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네, 이 학생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고, 엄마한테 곧 도착한다고 전화를 한 것을 마지막으로 죽게 되었는데, 그 집까지 불과 50m밖에 남지 않은 곳에서 사고를 당해서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당시에 그 사고 차량 운전자는 혼자 작업을 하고 있었고, 사고 직전에 후방 카메라 대신에 사이드 미러를 보고 후진을 하다 보니까 바로 뒤에서 오고 있던 그 아이를 발견을 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 보통 3명이나 2명이 한 조로 해서 작업을 다니시는 거를 저도 많이 봤는데,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청소랑 수거 차량 작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2인이나 3인이 한 조로 근무하는 게 원칙인데, 이런 거는 지자체의 위탁을 받은 대행업체에만 해당이 되고,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그 환경위원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고, 이렇게 아파트랑 계약을 맺은 사설업체에 대해서는 안전의무 규정이 따로 없대요. 그래서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사설업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제기가 됐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이런 희생자를 낸 것 같고, 사고를 낸 운전자 같은 경우에 수거업체랑 용역계약을 맺은 개인 사업자여서 수거업체 소속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 수거업체의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한 어떤 형사처벌 같은 거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 개인 사업자로 있던 이 분만 이제 경찰 조사에 들어가고 관련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인 광주 북구청이 수거업체를 대상으로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해요. 이 사고가 일어난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사고 당일 저녁부터 추모의 마음이 담긴 국화꽃이 놓이기 시작했고, 숨진 그 초등학생의 또래 친구들이 초콜릿이나 젤리 같은 간식을 들고 추모 공간을 찾아오고, 또 거기에 마련된 추모 게시판에 친구야 아프지 마 이런 추모 메시지도 많이 남겨졌다고 해요. 11월 1일에 이 학생의 발인식이 눈물 속에서 치러졌는데, 유가족들이 아이의 죽음이 아직까지도 믿기지 않는다면서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는 내용에 보면 마지막에 아이가 엄마랑 통화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통화를 하고 30분이 지났는데도 집에 돌아오지 않아서 집 밖으로 찾아 나섰는데, 그 사고가 나 있던 그 차량 아래쪽으로 딸의 신발과 책가방을 발견을 했다고 해요, 엄마가. 그리고 나서 차량에 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확인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보지 마시라고 만류를 할 정도로 아이의 상태가 굉장히 처참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사건을 보면서 너무 많이 안타깝게 느껴졌고,
이런 이미 어떤 예견된 사고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계속 있었고 제도의 개선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참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기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제에는 지난 10월 29일에 그 스페인의 말라가와 발렌시아 등의 그 남동부 지역에서 사흘간 이례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0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해요. 네, 이렇게 큰 홍수가 1973년 폭우 이래에 스페인에서 일어난 최악의 홍수라고 전해지고 있고 아직 피해 집계와 수색 작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사망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 스페인 남동부 지역의 일부 지역에는 400mm 이상의 강수량이 기록이 됐는데 이 지역의 10월 강수량의 4배에 달하는 양이래요.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스페인 전역에 평균적으로 536.6mm의 비가 쏟아진 것을 감안하면 거의 1년치에 가까운 비가 하루 만에 쏟아진 셈이라고 해요. 네, 이번에 이렇게 기습적으로 일어난 이 폭우가 이 시기에 이베리아 반도에 흔히 발생하는 고고도 저기압 때문이라고 분석이 됐는데 과학자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번 홍수 피해가 더욱 극심했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단시간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강과 하천이 순식간에 범람을 한 데다가 또 대피령이 늦게 내려졌다고 해요. 그래서 인명피해가 더 많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일부 지역에는 전기나 수돗물, 통신 연결이 차단되고 도로와 교량이 끊어지고 또 너무 큰 인명피해가 있다 보니까 차량 안에 있는 시신들이 방치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이런 혼란한 상황을 이용해서 상점을 약탈하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치안 불안까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 당국은 약탈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서 치안력을 증원 배치하고 있고 이재민에 대한 긴급 지원금을 또 편성을 했고 10월 31일부터는 사흘 동안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고 해요. 스페인 총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이들을 위해 스페인 전체가 여러분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서 안타까움을 표했다고 합니다. 네, 저는 국내와 국제의 이 두 가지 이슈를 보면서는 어쩌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방치했기 때문에 예견이 되었던 일들이 이미 일어났다고 좀 많이 느껴졌어요. 아까 앞서 말했던 국내 내용도 계속 문제 제기가 됐고 사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자연재해가 인간에게 올 거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 그게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해 앞에서 인간이 너무나 무력하고 이런 무력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했을 때 주님을 바라고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더 기쁨이고 감사한 일이구나 좀 이런 생각까지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오게 된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에서 3절 말씀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어쩌면 이미 예견되었던 갑작스러운 사고와 자연재해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인간을 보며 이러한 고난과 재해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큰 기쁨이자 은혜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어린 생명의 죽음 앞에 관련 부처와 이 세대가 회개하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과 구멍난 안전 사각지대를 되돌아보게 하소서. 필요한 제도와 법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세대가 각자의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통해 다음 세대가 조금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되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삶의 터전과 일상,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스페인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 땅과 민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또 다가올 자연재해에 대해 인간이 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강해지고 있는 자연재해 앞에 전 세계가 책임을 느끼며 자연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게 하시고 작은 부분 하나라도 행동으로 옮기며 자연을 돌이키는 일에 하나 되어 나아가는 온 세계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소서.